자, 실력 향상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실력 향상 문제. 사과나무에 매달려 정지해 있어요. 이 정지해 있는 사과에 사과 A와 떨어지고 있는 사과 B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자, A는 정지해 있지만 실제로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중력은 항상 작용합니다. 하지만 A가 가속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나무가 사과를 잡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억 틀렸고, 니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점점 증가하지 않습니다.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다. 얼마냐?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라는 중력 가속도로 일정하다. 그래서 디귿 맞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죠. 자, 2번. 표는 물체 ABC를 서로 다른 행성에 표면에 놓았을 때 질량과 행성에서의 중력 가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때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로 비교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질량과 중력 가속도 1G다 맞지? 힘의 크기를 우리는 밑에 적어 봅시다. 힘의 크기 2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3분의 1G가 될 거고, 얘는 2분의 1G가 됩니다. 자, 그래서 3분의 1, 2분의 1이니까 가장 큰 거는 A가 돼야 된다 맞지? 그래서 A가 가장 크게 되고, 그 다음 B와 C를 비교한다면 누가 더 크냐? C가 더 커요. 그래서 C, 그 다음 B가 된다 라는 정답은 2번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질량이 큰 골프공과 질량이 작은 깃털을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렸어요. 이때 깃털이 바닥까지 낙하하는 동안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위치를 표시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 조건이 진공이에요. 진공.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 라는 거다 맞지?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4번은 각각 질량이 M과 2M인 물체 AB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놓았어요. H에서 동시에 놓아 자연낙하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습니다.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당연히 중력의 크기, 이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예요. 그렇죠? 자, 중력 가속도 9.8이기 때문에 일정한 값입니다. 그럼 일정한 값에 질량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중력의 크기가 클 건데, B가 A의 질량의 2배이기 때문에 2배다. 기억 맞는 말이 될 수 있다 맞죠? 니은 낙하하는 동안 물체와 지면 사이 거리 B가 A보다 항상 작다. 이거는 동일하게 낙하를 해야 됩니다. 왜냐? 9.8m/s 제곱이라는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니까 동시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증가량이다 라고 했고, 그 시간당 속도 증가량이 같다라는 건 같은 속도로 운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높이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디귿 A와 B는 동시에 지면에 도달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번. 5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를 잘 읽어주세요. 5번은 자유낙하하는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위치를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점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시간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A와 B는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의 특정 구간이다. A라는 구간, B라는 구간이에요. 옳은 것만 골라봐라. A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 몇 번이냐? 하나, 둘이다 맞지? 근데 B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 하나, 둘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시간이 같아요. 왜? 일정한 시간 간격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물체가 A를 벗어날 때 속력은 B에 진입할 때 속력보다 크다. 자, 여기서의 속력과 여기서의 속력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V1, V2가 있다면 당연히 V1보다 V2가 훨씬 더 커야 돼. 그래서 같다. B가 더 커야 되지.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가 답이 돼야 되겠죠. 디귿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B를 통과할 때가 A를 통과할 때보다 크다. 가속도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6번. 자윤학하는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속력 시간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우리는 면적이 이동거리다 라는 거를 일단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옳은 것만 골라보라. 0초부터 0.5초와 0.5초부터 1초까지는 속도 변화량이 같다. 당연하죠. 이 속도 변화량이라는 건 다르게 얘기한다면 가속도입니다. 시간당 속도 변화량은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속도 변화량은 지금 가속도에 영향을 받을 건데 가속도가 얼마냐?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세크 제곱으로 같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 V, 델타 V 0부터 0.5초라고 한다면 9.8 곱하기 0.5가 될 거예요. 자, 근데 델타 V 0.5에서 1까지는 어떻게 했냐? 당연히 9.8이라는 가속도 곱하기 시간 간격이 0.5초니까 이 값과 이 값은 계산할 필요 없이 같다. 맞죠? 4.9로 같습니다. 그래서 같고 니은 0에서 1초까지 이동 거리는 5m이다. 자, 이동 거리는 면적이라 했잖아. 맞지? 그래서 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이니까 5m 맞는 말이 되죠. 자, 디귿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다. 당연하죠. 중력 가속도. 이거는 중력 가속도. 9.8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7번. 공 A를 자연학화시킵니다. 자, 공 A를 자연학화시켜. 그때 공 B는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모습을 나타낸 것이에요. 옳은 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자연학화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 자연학화는 그냥 자연학화 중력만 받는다. 맞죠? 근데 B의 경우는 선생님이 수평과 연직 방향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 수평 방향은 어떻게 했냐? 힘이 0이기 때문에 얘는 등 속도 운동을 해요. 자, 연직 방향은 힘이 뭐냐? 중력입니다. 따라서 얘는 가속도 운동을 하게 돼요. 이때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아래로 속력이 증가한다. 그래서 A의 속력은 B의 연직 방향과 같을 거니까 점점 증가한다. 맞는 말이다. 그죠? B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일정하다. 등속도 운동하니까 일정한 거 맞죠? B의 연직 방향으로 중력이 적용한다. 맞는 말이죠. A와 B는 가속도 방향은 서로 같다. A, B 가속도 방향은 둘 다 중력만 받으니까 중력 방향으로 가속이 됩니다. 하지만 이 A와 B는 동일한 높이에서 동시에 던져졌어. 그렇기 때문에 수평면에 어떻게 되냐? 먼저 도착이 아니고 동시에 A와 B는 수평면에 동시에 도착한다가 답이 돼야 되기 때문에 5번이 틀린 말이 되겠죠. 자, 8번 서술형 문제네요. 8번은 공 A를 자연학화시키는 순간 공 B를 수평방향에 던졌을 때 시간 간격을 나타낼 것이다. 연직 방향 운동의 특징을 서술해라 라고 했어요. 자, A의 연직 방향. A는 지금 자연학화하는 물체다. 그죠? 자, 자연학화하는 물체의 연직 방향은 중력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력을 받아서 얘는 중력의 영향으로 어떻게 될까? 가속도가 일정하다. 맞죠?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B의 연직 방향과 A의 연직 방향의 운동을 비교해봐라 했었어요. 자, 비교하면 A와 B는 어떻게 돼? 매 순간 위치가 동일해. 위치가 동일한 게 아니고 연직 방향에 위치가 동일합니다. 자,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 둘은 같은 운동을 한다. 자, 그 다음 A와 B의 가속도 크기를 비교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서술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이긴 한데 하나 빠진 게 있죠.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다. 맞죠? 자, 근데 이 시간당 속도 변화량인데 연직 방향의 경우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같고 이동 거리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가속도는 A와 B가 동일하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9번은 달이 지구 위를 원운동하는 거를 이야기할 때 설명했던 내용이다. 그죠? 자, 물체 A, B, C를 수평 방향으로 각각 V, A, B, C의 속력으로 발사를 했다. 이때 A, B, C가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 C의 질량은 서로 같다 라고 했어요.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어. 자, 그러면 봅시다. 자, 9번. 옳은 것.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크다. 자, 질량이 서로 같다. 맞지? 질량이 같기 때문에 이거는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예요. 따라서 A와 B와 C의 중력은 동일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중력의 크기보다 크다. 기억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니은 A, B, C를 보세요. A가 가장 짧은 거리, B가 그 다음, C가 가장 먼 거리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C, B, A 순으로 속도가 빠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니은은 맞죠. 자, 디귿. B의 운동 방향과 B의 가속도 방향은 서로 반대다.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은 서로 반대는 아니다. 맞죠? 하지만 둘의 방향이 같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같은 순간 반대인 순간이 다 없기 때문에 디귿 틀렸다. 자, 10번. 직선 운동하는 질량이 1kg의 물체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될 것이다. 자, 운동량이에요. 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골라봐라 라고 했네요. 자, 0부터 3초까지 운동량의 크기는 증가한다. 자, 0에서 4까지 증가했어요. 1번 맞고 0부터 3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의 크기는 물체가 받은 충격의 크기 이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운동량은 0초에서 0, 4초에서 4가 됐으니까 4Nm 맞고 3에서 6초까지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운동량이 변하지 않는다. 맞죠? 그러면 운동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운동량이라는 건 다시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입니다. 근데 질량이 변할 수는 없어. 운동하는 중에.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변하면
운동량의 크기가 변하고 운동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속도가 일정하다.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한다. 3번이 맞는 말이죠. 4번 3에서 6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자,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충격량의 크기는 3에서 6초까지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량은 0이 돼야 됩니다. 이거 4Nm 아니고 0이다. 위에 동그라미랑 헷갈릴 수 있겠네요. 빨간색으로 보면 이거는 0이다 라고 할 수 있고 5번 3에서 6초까지 물체의 이동거리는 이라고 했어요. 물체의 이동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할 수 있다 맞죠? 근데 운동량이기 때문에 속도로 봅시다. 질량이 1kg이었으니까 이 운동량과 같은 건 뭐냐면 속도가 돼. 속도의 크기가 돼요. 자, 그러면 얘는 3에서 6초까지는 속도가 얼마였냐? 4m/s고 이때 시간은 3초가 돼요.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3, 4, 12m를 이동한다. 그래서 5번이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자, 11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4m/s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물체가 있어. 마찰이 없고 이 속력으로 운동하던 물체가 있고 질량이 1kg의 물체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 F가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나는 F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낼 것이다. 2초일 때 물체 속력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자, 이 값은 무엇이냐? 시간과 힘의 크기이기 때문에 얘가 충격량 I가 된다. 그죠? 자, 이 I는 델타 P라고 볼 수가 있다. 맞죠? 자, 그러면 봅시다. 얘는 가로 2, 세로 3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해야 된다. 맞지? 그래서 I는 델타 P고 이 델타 P는 나중 빼기 처음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힘이 마이너스 3N 세크라는 충격량이 작용해요. 자, 그리고 나중 운동량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1kg 곱하기 어떤 속도, 나는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그냥 가정해놓고 풀게요. 자, 이렇게 봤어요. 여기에 마이너스 처음은 1kg 곱하기 4인데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플러스가 된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V라는 값은 4-3이 되니까 이거는 1m/s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1번이 답이 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 충격량에 대한 실험이에요. 충격량 실험 문제 과정 한번 봅시다. 빨대 출구 쪽에 면봉을 넣은 빨대 A, 입구 쪽에 같은 질량의 면봉을 넣은 B, 입구 쪽에 같은 질량의 면봉을 넣은 B가 있어요. 자,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다. 그러면 같은 세기로 불러 날아가는 거리를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힘은 같은데 이 말이 뭐냐면 힘은 동일해요. 언제? A와 B가. 자, A와 B가 힘이 같은데 이 길이가 달라진다는 건 시간이 달라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가 시간이 짧고 B가 시간이 길어요. 근데 결과가 보면 B에서 나온 면봉이 A에서 나온 면봉보다 멀리 갔다. 당연히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져야 되겠지. 충격량이 클 거니까. 자, 그러면 면봉이 받은 충격량 이거는 누가 크다고? B가 더 커야 돼요. 그래서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틀렸죠. 이거 크다가 아니고 작다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면봉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면봉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당연히 B가 충격량이 크니까 운동량의 변화의 크기는 뭐에 영향을 받느냐? 충격량에 영향을 받는다 했어서. 근데 힘은 같고 시간이 긴 게 B니까 당연히 B가 더 큰 충격량을 받고 운동량의 변화량도 크게 됩니다. 디귿 나를 통해 면봉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당연히 나를 통해서 힘이 같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충격량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는
면봉이 날아가는 거리를 비교하기 때문에 충격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게 된다. 왜? 처음에는 두 녀석 다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과 디귿 4번이 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13번. 13번은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야구공을 손으로 받는 두 상황. A와 B가 있어요. 가와 나가 있어요. 가와 나에서 야구공의 운동량을 공으로 받는 순간부터 시간에 따라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처음 운동량 갖고 둘 다 마지막에 정지하게 됩니다. 자, 손으로 받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어요. 성적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모두 감소한다. 당연히 감소하겠죠. 왜? 야구공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데 운동량이 감소하니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질량이 이렇게 적으면 또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질량은 일정합니다. 자, 근데 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얘도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감소한다. 기억 맞고, 야구공의 운동량 변화량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자,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운동량 변화량은 뭐냐면 이 운동량 변화량이 결국은 충격량이다. 그죠? 자, 근데 가와 나를 보면 둘 다 운동량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얘는 틀렸어요. 자, 대신 평균 힘의 크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시간이 길수록 힘이 감소한다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손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시간이 긴 녀석이니까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작아야 된다. 맞죠? 그래서 작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13번의 답은 잠깐만. 평균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쌤 그래프 잘못 봤네요. 나는 이거야. 시간이 짧아. 가는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시간이 길어요. 맞죠? 그러니까 나가 더 큰 힘을 받으니까 요게 돼야 되겠죠. 3번이 답이 됩니다. 쌤 잘못 보고 답을 이상하게 이야기해 줄 뻔했네요. 자, 14번. 가와 같이 수평면으로 운동하던 공 AB가 있어요. 이거를 발을 이용해서 정지했어요. 자, 발을 이용해서 정지를 시켰다. 정지. 나중 운동량이 0이겠구나. 자, 발에 닿기 전 속력은 B가 A의 2배다. 근데 얘들은 질량이 같다. 충돌 과정에서 A와 B가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낼 것이다. 발과 충돌 과정에서 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B가 A의 몇 배인가? 라고 했어요. 자, 요거 MV라고 보고 요거는 질량이 같으니까 2MV라고 볼 수 있다. 맞죠? 근데 요 값이 결국은 정지하니까 0이 될 거야. 그러면 일단 운동량 변화량, 충격량이 B가 A의 2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2I라면 이 친구는 I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자, 근데 시간이 T고 2T야. 그러면 A의 경우 I는 FA 곱하기 시간 2T 따라서 FA는 얼마냐면 2TI 이렇게 될 수 있고, 자, B의 경우는 2I가 충격량입니다. 그때 B에 적용하는 힘을 본다면 시간은 T가 되고, 따라서 FB는 얼마냐? T분의 2I가 된다. 그죠? 자, 그러면 B가 A의 몇 배냐? 4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4번에 4배 적을 수 있고, 자, 그 다음 15번으로 갑시다. 15번은 이런 거예요. 쇼트트랙 선수가 되겠네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질량이 80kg의 선수 A와 질량이 60kg의 선수 B가 각각 5m/s, 3m/s를 운동한다. A가 B를 수평방향 밀어 B에 이만큼의 충격량을 가했어요. 자,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어. 자, 그러면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도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죠. 왜? 충격량의 크기를 할 때 두 물체가 서로 밀린다. 그러면 그 힘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갖고 시간이 같기 때문에 A가 준 충격량만큼 B도 충격량을 받아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120N 세크가 돼야 되고, B의 운동량 변화의 크기는 충격량만큼이니까
니은도 맞죠? 디귿 A가 B를 민 후 B의 속력은 이렇게 된다. 봅시다. B는 얼마가 되느냐? 120 뉴턴 세크의 충격량을 받습니다. 운동량과 같은 운동 방향과 같이 이 친구는 60 곱하기 어떤 속도가 될 건데 처음은 얼마였냐? 60 곱하기 3이었어요. 맞지? 자, 따라서 이 친구는 60V가 될 거고 이 값은 180이니까 넘어가면 300이 돼요. 따라서 V는 얼마냐? 5m per sec가 되기 때문에 디귿도 맞고 5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겁니다. 하나는 딱딱한 바닥. 우린 나온판이었는데 딱딱한 바닥이네요. 하나는 푹신한 방석에 떨어집니다. 이랬을 때 달걀 딱딱한 바닥은 깨지고 방석은 깨지지 않았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라는 건데 한번 봅시다. 바닥에 충돌하기 직전 달걀의 속도를 두 달걀의 속도를 비교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설명해라. 자,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같은 두 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높이, 낙하거리가 동일하므로 하고 둘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이므로 중력 가속도 이므로 어떻게 된다? 둘은 속력이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딱딱한 바닥에 떨어진 달걀만 깨진 까닭. 딱딱한 바닥에 떨어진 달걀만 깨진 까닭은 충돌 시간이 딱딱한 바닥이 짧아 충격력이 크므로 달걀이 깨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실력 향상 문제 다 풀었고 다음 영상에서 수능 유형 문제를 한번 풀이해 봅시다. 고생했습니다.